결혼 전에는 엄마 신경 쓰지 말하더니 결혼 후 제 인생은 지옥이 됐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버렸어. 할머니가 키웠고 연락도 안 해. 시댁 걱정 없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반지를 낀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시어머니의 전화, 며느리, 준호 밥은 챙겨주나? 일주일에 3번, 허락도 없이 우리 집 열쇠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왜 허락을 받아야 해? 어릴 때 아들을 버리고 재혼하신 분이 지금 와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외로우시니까 이해해줘. 당신이 할머니 손 잡고 입학식 갔을 때는 생각 안 나세요? 운동회 날 혼자 도시락 먹던 기억은요? 결혼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결혼 생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는 아래에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연애할 때 준호는 자주 말했다.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나랑 안 친해.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준호는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명자 씨는 준호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재혼했다. 준호는 초등학교 입학식도 할머니 손을 잡고 갔다고 했다. 운동회 날 친구들, 엄마들 사이에서 혼자 할머니와 도시락을 먹던 기억. 중학교 졸업식 날 명자 씨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아들 다 컸네 하며 어깨를 툭 친 순간의 당혹감. 그는 그때의 기억을 덤덤하게 풀어냈다. 그래서 엄마랑 연락 자주 안 해.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전화하지. 결혼하면 시댁 걱정 없을 거야. 나는 그 말이 고마웠다. 친구들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걸 겪지 않아도 된다니. 준호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나는 그를 믿었다. 결혼식 날 명자 씨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왔다. 수진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해.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예의상 고개를 숙였다. 1년에 한두 번만 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신혼 초 6개월은 평화로웠다. 명자 씨는 연락도 별로 없었다. 명절 때 떡 한 박스 보내시고 추석에 용돈 봉투 하나 주셨다. 둘이 잘 살아라. 그게 다였다. 나는 안도했다. 역시 준호 말이 맞았어. 그런데 결혼 1년쯤 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명자 씨의 전화가 잦아졌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준호 밥은 잘 먹나? 택배일 힘들다는데 보약이라도 사줘야 하나? 나는 정중하게 답했다. 어머니,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러다 전화가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으로 늘어났다. 준호 요즘 연락이 없네. 바쁘긴 한가 봐. 수진아, 준호한테,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줘. 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전화 달래. 준호는 귀찮은 듯 알았어 라고만 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 명자 씨의 문자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아들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다. 준호야,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우니? 준호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이상했다. 분명 준호는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했는데 명자 씨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버린 아들에게 왜 이제 와서 연락을 요구하는 거지? 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 나이 드시니까 외로운가 봐. 그냥 넘어가. 그의 목소리엔 피곤함이 묻어났다. 결혼 2년 차. 명자 씨의 전화는 이제 매일 아침 9시였다. 알람보다 정확했다. 수진아, 준호 출근했나? 오늘 날씨 추운데 내복 입혔어? 나는 억지 웃음을 지며 답했다. 네, 어머니. 잘 입고 갔어요. 근데 수진아, 준호 좋아하는 반찬이 뭐야? 내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 손맛이 그립겠지. 내가 한번 가볼까? 나는 당황했다. 준호를 할머니가 키웠는데 무슨 엄마 손맛이란 말인가? 하지만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었다. 어머니, 편하실 때 오세요. 예의상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외쳤다. 며칠 뒤 명자 씨는 정말 왔다. 손에는 비닐봉지 가득 반찬을 들고 수진아, 내가 준호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왔어. 이것 좀 데워 먹여.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이미 내가 끓인 김치찌개가 있었다. 어머니, 제가 이미 만들어뒀는데요. 명자 씨는 내 찌개를 보더니 코웃음 쳤다. 이건 김치가 덜 익었네. 준호는 잘 익은 김치로 끓인 걸 좋아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준호는 내 김치찌개 맛있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다. 명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준호야, 엄마가 찌개 끓여왔다. 어서 먹어봐.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다. 맛있네요. 나는 씁쓸했다. 아침에 내가 끓인 미역국엔 그냥 그래라고 했으면서. 명자 씨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왔다. 반찬을 들고 오거나 청소를 해준다며 이불을 털거나 냉장고를 정리했다. 수진아, 너 냉장고 정리 왜 이렇게 못하니?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네. 나는 참았다. 시어머니니까 참아야지. 하지만 견디기 힘든 순간은 따로 있었다. 명자 씨가 내 서랍을 열어본 것이다. 수진아, 속옷 정리 좀 해라. 이렇게 구겨두면 어떡해.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그건 제 사생활인데요. 사생활?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하는데 무슨 사생활이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따졌다.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내 서랍까지 열어보시는 건 너무하잖아. 준호는 한숨만 쉬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좀 참아줘. 나도 피곤해. 당신이 피곤하면 나는 안 피곤해. 당신은 결혼 전에 시어머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TV만 켰다. 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이게 내가 원한 결혼 생활인가? 며칠 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그런데 다음 날 명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너무 자주 가서 불편하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나 서운하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준호는 왜 나를 가해자로 만든 거지? 결혼 3년 차. 준호는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어머니 이야기를 담담하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자 씨를 감싸기 시작했다. 수진아, 엄마가 나이 드시니까 외로우신가 봐.
재혼한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 이제 혼자시니까 우리라도 잘해드려야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당신 어릴 때 당신을 버린 분인데. 준호는 표정이 굳었다.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엄마도 힘드셨을 거야. 그럼 당신이 할머니 손 잡고 입학식 갔을 때는, 운동회 때 혼자 도시락 먹었을 때는 안 힘들었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건 옛날 일이잖아. 이제 와서 그걸 따지면 뭐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 결혼 전에는 분명 어머니와 거리를 두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명자 씨가 또 집에 왔다. 이번에는 반찬이 아니라 큰 짐을 들고. 수진아, 내가 보일러 청소업체 불렀어. 겨울 되기 전에 해야 해.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피곤하잖아. 엄마가 다 해줄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 집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명자 씨는 얼굴이 굳었다. 수진아, 내가 왜 이래? 엄마가 도와주는 건데.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에요. 그 순간 준호가 퇴근했다. 분위기를 눈치챈 준호는 명자 씨에게 다가갔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명자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야, 엄마가 보일러 청소업체 불러줬더니 수진이가 화내네. 나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준호는 나를 쳐다봤다. 수진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왜 그래?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당신 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업체를 불렀다고. 그래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엄마 혼자 사시는데 우리라도 잘해드려야지. 당신 결혼 전에 뭐라고 했는데. 준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옛날 얘기 왜 자꾸 꺼내? 사람은 변하는 거야. 나도 이제 나이 들면서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명자 씨는 승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날 밤 나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눈물이 터졌다.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시어머니는 원래 그래. 참아야지.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어릴 때 남편을 버렸대.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야?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내가 참는 수밖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며칠 뒤 준호는 내게 말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다음 주 일요일에 엄마 모시고 외식 좀 하자.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 당신 혼자 가. 왜 그래? 가족끼리 밥 먹는 건데. 가족? 나는 당신 가족 아니었어? 이제 와서 시어머니가 가족이라고? 준호는 화를 냈다. 너 지금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알아? 엄마 혼자 사시는데 밥 한 끼 같이 먹어드리는 게 그렇게 싫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말은 들리지 않았다. 결혼 4년 차.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명자 씨는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집에 왔다. 열쇠까지 만들어 달라고 했고 준호는 순순히 만들어줬다. 어느 날 나는 집에 돌아왔는데 명자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수진아 왔어? 나 오늘 반찬 해놨어.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까. 열쇠 있으니까 편하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다니. 이건 내 집이 아니라 명자 씨 집 같았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명자 씨는 표정이 굳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말해?
나 우리 아들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해? 그래도 저도 여기 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셔야 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어릴 때 남편 버리신 분이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 하세요? 명자 씨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버렸다고 했어? 사실이잖아요. 남편은 할머니가 키웠고 어머니는 재혼하셨잖아요.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못됐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남편 잃고 혼자 애 키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럼 지금은 왜 이러세요? 남편한테 애정도 없었으면서 왜 자꾸 집착하세요? 명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외롭다고. 나이 들어보니까 자식이 소중한 거야. 그게 왜 나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어머니 사정이고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제발 좀 그만 오세요. 명자 씨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다. 그날 저녁 준호는 폭발했다. 너 미쳤어? 엄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당신이 말 안 하니까 내가 한 거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쫓아낸 게 아니라 선을 그은 거야. 당신 어머니 너무 심하잖아. 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수진아, 너 지금 엄마를 버린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 엄마가 왜 나를 할머니한테 맡겼는지 알아? 혼자서는 키울 수 없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럼 당신은 왜 결혼 전에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그때는 화가 났었어. 근데 나이 들면서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 그럼 나는 이해 안 해줘도 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쉬었다. 나는 짐을 쌌다. 나 친정 갈게. 며칠 있다 올게. 준호는 말리지 않았다. 친정에 도착한 나는 엄마 품에서 울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엄마는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진아, 참아.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시어머니 몇 년만 참으면 돼. 몇 년을 더 참아야 해? 나 이미 4년 참았어. 엄마는 한숨만 쉬었다. 친정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준호는 연락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사과하겠지. 돌아오라고 하겠지. 하지만 준호는 침묵했다. 열흘째 되는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수진아,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카페에서 준호를 만났다. 그는 수척해 보였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 편만 든 것 같아.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준호 씨,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당신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이혼할 거야.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결혼 전에 나한테 약속했어. 어머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지금은 정반대잖아. 나는 속았어.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럼 어떡할 건데? 계속 어머니 편만 들 거야?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다. 엄마한테 말할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우리 사생활 존중해 달라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너 없으면 나도 안 돼. 나는 눈물이 났다. 오랜만에 들어본 따뜻한 말이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명자 씨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왔다. 준호는 엄마한테 말했는데 안 들으신대라며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나만의 경계를 만들었다. 명자 씨가 오면 방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다. 전화가 오면 받지 않았다. 준호가 뭐라고 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라고 잘라 말했다. 명자 씨는 화가 났다. 수진이 저 며느리 버릇없어.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해.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굽히지 않았다. 어느 날 명자 씨가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 요즘 너무 외로워. 너희 집에 한동안 같이 살면 안 될까? 준호는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봤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엄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명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마저 나를 버리는 거니? 준호는 괴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내게 말했다. 수진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준호 씨, 나는 당신과 결혼했어. 당신, 어머니와 결혼한 게 아니야. 당신이 선택해야 해. 어머니 편을 들 거면 나는 떠날 거야. 준호는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알았어.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을게. 다음 날 준호는 명자 씨를 만나러 갔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명자 씨의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전화도 뜸해졌다.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최소한의 경계는 지켜졌다. 결혼 5년 차, 나는 여전히 준호와 살고 있다. 때때로 명자 씨의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는다. 나는 내 선을 지킨다.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결혼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삶.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내이자 며느리. 이수진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시어머니 박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